충격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인천대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 인천대교를 건널 때 강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가면서 보니까 인천대교가 바다더란 말입니다. 다리는 강에다만 건설하는 줄 알았지 바다에다 다리까지 놓는다는 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8차선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차선에 차가 그저 빼곡하게 몇천 대가 섰더란 말입니다. 정말로 몇천 대입니다. 몇천 대. 대한민국에 차가 많은 것을 보고 저만 놀란 게 아니라 탈북민들은 다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강일규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나이로서는 71세고요. 저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계실 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선전되었나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남조선. 북한에서는 정부도 남조선이라고 하고 뭐든 각종 TV나 신문, 언론사에서도 다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부르며 이 남조선은 정말이 가장 못 살고 참혹한 나라라는 거. 그러면서 남조선은 식민지 국가,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로서 이 남조선은 자기의 존재도 없고 나라의 존재도 없고 나라의 명한도 없는 그런 이 치졸한 그 식민지 국가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조선은 정말 미군이 강점한 식민지 국가라고 선전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딸 강은정님은 2008년에 탈북하셨고 아버님인 강일규님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요. 딸 강은정님이 탈북했을 때 북한 선전 때문에 한국 가서 고생하겠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 우리 딸이 남쪽으로 그 탈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그 북한 선전 매체가 사실인 줄 알고 우리 딸이 남조선에 가서 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굶주리고 북한 선전 매체는 남조선은 판잣집이 서울 시내 판잣집이 다닥다닥하고 어린아이들이 담배 팔고 구두 닦이하고 신문 팔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산다고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우리 딸이 탈북을 하였다고 하실 때 우리 딸도 남조선에 가서 저런 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놓기도 했는데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악랄한 선전을 하지만은 북한 내부에서 돌아가는 소문은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자유가 있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지만은 북한에서는 국민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도 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인민들은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 그것을 그 북한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는 인민들 속에서는 그런 선전이 돌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당국의 선전을 들으면은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그 인민들 속의 내부로 조용히 퍼지는 소문을 들으면은 마음이 놓이고 그랬습니다. 딸이 탈북을 하고 남은 가족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나요? 우리 딸이 2010년도에 아버지 엄마를 만나겠다고 북한에 있는 브로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한테 연락을 하는데 브로커가 우리 집을 찾아오려면은 아버지 엄마 이름을 다 알려줘야 되고 어디서 살며 대형단 우 몇 반까지 다 알려줘야 돼. 그런데 그걸 알려줘야 브로커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딸이 알려주는 그 브로커의 전화를 북한 보위부가 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 보위부가 우리 딸이 남조선에 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한순간도 끊지 않고 24시간 계속 감시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감시 대상은 우리 집 온 가족을 감시하는데 앞집, 옆집, 그다음에 뒷집 모든 게 다 감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민반장, 그다음에 보위부, 안전부, 안전원들은 그 안전원이라는 거는
여기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경찰 보위부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이고요. 그런데 그 보위부와 안전원들은 그래서 사흘에 몰다하게 우리 집에 자주 와 봅니다. 그리고 인민반장은 매일 우리 집에 아침 저녁 한 번씩 왔다 갑니다. 그게 바로 감시입니다. 그리고 그 옆집이나 앞집 뒷집 우리 집 주위에는 우리 집에 어떤 낯선 손님이 왔다 가는가 그걸 감시하고 또 우리 집 식구가 어디로 가는가 또 어디 갔다 오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일체 행동과 생활을 감시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 앞집에서 그 도로까지 나가는 게 한 10m 정도 되는데 큰 도로 찻길까지요. 그게 되는데 그 찻길 앞에는 조그만 작은 상을 하나 펴놓고 장사를 하는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실제 장사를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장사보다도 기본은 우리 집을 감시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으로 이장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딱 하나니까 그 길로 우리 집으로 누가 들어오며 누가 나가며 어떤 사람들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며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가 이런 거 일체 감시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으면요 제 생각인데 대한민국 같으면요 무슨 감시자가 뭐 있겠습니까? 감시를 한다 해도 CCTV 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되겠는데 북한은 그 카메라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인민반장 오고 옆집 뒷집에서 오고 앞에는 장사꾼으로 가장한 우리 집 감시자가 항상 감시하고 보위부의 그 지시를 받고 이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봐야죠. 탈북 싫다던 아버지가 딸 탈북 3년 뒤에 탈북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탈북인데 위험한 결정을 하셨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하면 참이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때 당시는 저는 탈북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 이후에 그 전화로 저희 엄마하고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하고 2011년도 1월 달에 우리 운정이가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 1월 1일 날 우리 맏딸을 탈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가족이 5인데 딸 2에 아들 하나 그다음 저하고 마누라 이렇게 5이었는데 그때 당시 운정이는 가고 맏딸도 가고 우리 가족 3이 남았는데 그 운정이가 아버지 엄마 오빠 다 오라 그렇게 연락을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엄마한테 왔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 사람이 운정이한테 이렇게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성분토대가 나쁩니다. 저희 아버지가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그때 당시 원래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이었는데 고향은 춘천이고 그 다음에 전쟁 전에는 개성시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개성이 신해방 북한으로서는 신해방 지구로 갑니다. 개성이 이북 북한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개성시에서 계속 살다가 59년도에 맹산이라는 그 산골로 추방을 떼서 추방을 가서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정치범 수용소로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성분토대가 아주 나쁜 집안으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나라의 역적을 짓고 나라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그다음에 저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 이렇게 사랑값에 못 가는 천대를 받게 살게 하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는 나는 아버지처럼 나라의 역적이 되지 않고 우리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분자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김일성이 그 혁명 사상을 완전 전 뼛속까지 새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분이 나쁘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세뇌 교육에 아버지가 진짜 그 나라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아버지처럼은 반역자가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나라의 반역자 김일성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 충성분자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는 반역자가 되기 싫어서 남한으로 가자는 것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국 길거리를 걸으며 제일 먼저 놀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정말이 충격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북한
두만강을 2011년도 4월 19일 날 두만강을 한 9시 반이나 10시경에 넘어서 대한민국의 4월 19일 날 두만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7월 1일 날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77일 걸렸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7월 1일 날 첫 입국하고 그날 바로 인천대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인천대교를 건널 때 무슨 이거 어느 한 강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 대교 강의 다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가면서 보니까 그 인천대교가 바다가 저 강이 아니고 바다더란 말입니다. 아니 이거 세상에 나는 이거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리는 강에다만 건설하는 줄 알았지 이런 바다에다 다리까지 넣는다는 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 강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다리를 건설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다리라는 게 또 보통 다리가 아니고 리수로 따지면 50리, 키로수는 20km. 야 이렇게 엄청난 긴 다리더란 말입니다. 그때 거의 우리 거의 버스에 그 한 25명인가 30명이 탔는데 탈북민들이 그때 우리 그 탈북민들이 모두가 환성을 지면서 야 그렇게 다 놀랐습니다. 그것이 첫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를 탁 건너서니까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게 제2경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우리는 뭐 제2경인 고속도로인 줄도 모르고 인천대교를 탁 건너서 끝나고 하니까니 고속도로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왕복 차선이 4차선인가 해서 8차선인가 6차선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차선에 양쪽 차선에 그저 차가 그저 빼곡이 몇천 대가 섰더란 말입니다. 정말로 몇천 대입니다. 몇천 대. 그래서 그 도로를 해서 우리가 그 국정원까지 가는데 그 구간에 차들이 그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이 대한민국에 차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만 그거 놀란 게 아니라 우리 그 탈북민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 남서선이 이게 무슨 차가 이렇게 많은가. 대교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제2경인 고속도로에 가득 찬 차, 버스, 승용차, 트럭, 그 다음에 택시 이런 온갖 차들 가득 찬 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입국한 첫날 7월 1일 날 첫 번째 놀라움이 인천대교하고 도로에 가득 찬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사실 대한민국을 와보니까 이야 진짜 잘 사는구나 소문대로 북한 이 인민들 속에서 조용히 퍼지는 소문이 옳구나.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그것도 도로라는 건 100% 포장도로.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는 차선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차선이 딱딱 1차, 2차, 3차, 4차 차선이 다 있고 북한에는 차선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모든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고 하얀 흰색으로 차선이 다 그려져 있고 거의 정말 자주한 하여튼 놀란 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첫 음식을 국정원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 인천공항에 새벽 한 4시 반경인가? 전 훤히 싹 밝을 때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제일 먼저 간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후회하는데 인천 대한절십자병원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약 한 30명이 된 탈북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체 건강검진을 일체 끝내고 받고 건강검진을 다 받고는 국정원으로 가서 첫 밥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첫 식사입니다. 근데 국정원에 식당에 가니까 식당이 얼마나 큰지 강당 같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그때 가는 그런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국정원의 식사는 뷔페 식사입니다. 자기가 밥을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담아서 먹고 싶은 음식, 반찬을 마음대로 먹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밥은 하얀 이 밥도 있고, 그 다음에 잡곡밥. 이 밥도 두 가지입니다. 잡곡밥이 있고, 하얀 이 밥이 있고. 근데 그 식탁에 갖다 놓는 게 없고,
그 북한에서는 어벙어벙 하는데 여기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반찬 밥 다 담는 거를. 그거 하나 들고서 그다음 거기 가서 밥 꺼서 자기 목 고픈 대로 양껏 다 담고 그다음엔 거기에 돼지고기 볶은 거 하여튼 김치 전 그 반찬이 한 10대까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 나오게 되면은 콩두유 또 요거에 그다음에 자전거 콩두유로 해서 뭐 또 빵도 있고 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빵도 있고 자전거 그때 당시 뭐 이름조차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어 그저 토막고 그저 이거 이거 주먹 한 반 토막만 한 것도 시뻘건 거죠. 김이 물물 나는 거 이걸로 음식이 가득한데 세상에 저 북한에서 못 먹고 굶주리다가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군침이 도는지. 그런데 우리는 난 그때 저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도 고저히 그 떡이 담고 가득이 담고 고등어도 그래서 이거 주먹만한 토막으로 2개, 3개씩 담고 김치도 그래서 모든 걸 다 배가 고파서 못 먹던 사람들이니까 그저 끄덕끄덕이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밥을 먹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인가 하면 고등어 조림. 저는 원래 수산물을 좋아했는데 고등어 그 조림한 건데 김이 물물 나는 건데 따끈따끈한 거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밥 한 술에 근데 그 밥은 쌀밥이 맛있더란 말입니다. 쌀이 참 좋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를 밥을 한 숟갈 먹고 그다음 고등어 반찬을 입에 냈는데 아니 그렇게 눈에는 먹음직스럽고 정말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음식이 왜 단지 달았습니다. 그 단 거는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단 거를 먹어보질 못해서 반찬이 단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반찬이 달아서 반토막도 못 먹고 다시 내다 그 버렸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다음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와서 좀 적응하면서 보니까 모든 음식이 정말이 깨끗하고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게 하고 뭐 기름, 참깨, 들깨 다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좀 맵지도 않고 그래서 색깔만 곱게 진짜 몸에 건강하게 식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음식이 진짜 입에 맞고 다 모든 것이 다 맛있습니다. 특히는 제가 놀랐던 것은 다음에 그 사회에 나와서 그 뷔페 식당이라는 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뷔페 식당이라고 해서 무슨 음식이 뷔페된 음식 식당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뷔페 식당에 적 들어가니까 거기에 역시 국정원에서 그 식사하던 그대로 음식 먹고 푼 대로 그 뷔페 식당은 또 한 음식 종류가 모든 게 다 해서 한 50종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 10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거기서 맘대로 골라 먹고 또 작으면 또 다시 가져다 먹고. 야, 정말이 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가 정말 대한민국은 잘 사니까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디 가도 굶지 않고 그래서 온통 가면 그래서 식당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어느 도시나 시골에 가도 제일 많은 것이 식당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먹고 먹을 게 많고 풍부한 나라고 또 잘 먹으니까 건강하고 사람들이 수명도 길어지고 계속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기도 잘 먹고 행복한 나라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우선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배불리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배가 고파서 항상 먹고픈 생각 아무거나 먹을 게 없나 먹고픈 생각뿐이지 거의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젠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살 빼기 운동 살을 이 몸에 찌기 위해서 많이 먹는데 이 대한민국엔 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몸이 너무 살이 쪄서 이제 살 빼기 운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점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참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막내딸이 아버지 교회 다니자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 아버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럽니다. 야, 난 지금 천국에 와서 뭐 내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갔는데 무슨 죽어서 무슨 또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니? 나 이거 대한민국에 왕고 이거 천국이야. 나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정말 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게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에 와서 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하에도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있겠는지 뭐 없겠는지 그건 저는 지내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우리는 탈북민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파트 건설장에 뭐 벽돌 한 장 올린 적도 없고 무슨 누굴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으로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좋은 집도 주고 우리 학원도 무료 학원을 다 다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준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저는 손자가 5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부터 우리 마누라, 우리 자녀들은 다 고향이 북한이지만 저희 손자들 5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본토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이 대한민국, 이 영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지키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손자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손녀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또 북한의 동포들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행복한 나라로 잘 먹고 입밥에 고깃국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입밥에 고깃국을 먹인다고 80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통일이 되면은 돼지 고깃국에 입밥에 고깃국에 고래등 같은 기아집 김일성이가 입밥에 고깃국 그다음에 집은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옷은 비싼 옷을 입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굶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입밥에 고깃국커녕 지금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북한의 인민들도 빨리 입밥에 고깃국을 먹고 진짜 김일성이가 말하던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아니라 그 고래등 같은 기아집보다 더 좋은 현대식인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비단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게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관광을 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